해가지고 오니까 꼭 기서 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 달 말에 여기서 만났을 때 주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었는데 또 지난 한 달이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한 달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에 한국에서 신국 좌익 세력들 또는 KBS, MBC와 같은 이런 선성 방송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이 방송을 하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데 대해서 우리 애국 세력이 반격을 한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여러 가지 대중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주로 애국 인사들, 애국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많이 열렸습니다. 6월 9일, 6월 15일, 그리고 6월 24일 이렇게 되네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 10월 7일 날 KT 정보센터 범일동에 있는 거기서 저하고 김동길 교수하고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7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꼭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요동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반드시 한쪽 발이 먼저 나갔다가 나중에 뒷발이 나가고 하는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두 발이 동시에 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뛰기를 해야 돼요. 이 건강한 나라는 항상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려요. 사회는 항상 이렇게 약간 소란스러워요. 세계에서 제일 조용한 나라는 다 제일 나쁜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조용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는 항상 제일 조용하고 제일 시끄러운 나라가 이상하게 보면 지나놓고 보면 제일 잘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이 당분간이 아니라 상당한 오랫동안 한국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한국에서 어디 남한에서 남남 대결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남 대결이라는 것은 남한 사람과 남한 사람들끼리 대결해가지고 시끄럽다 이런 뜻인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한꺼풀 뒤집어 보면 남남 대결이 아니라 남북 대결이에요. 왜냐하면 김정일의 지령을 받거나 김정일을 좋아하는 김정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남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남한 사람과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남남 대결이 아니고 남남 대결로 보이지만 그게 남북 대결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남한에서는 이 남남 대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동시에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 체제를 지키는 그런 한국적 생활 윤리 또는 행동 윤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밝혔습니다. 우선 6월 중순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서 주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합의는 뭐냐 하면은 한반도의 미래는 우선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로워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핵무기가 없이 조화를 이해해야 된다. 대충 이런 점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실제 자유롭고 통일되고 번영되고 강력해져야 된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주변 국가에서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제가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7천만 민족 집단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자유로워야 된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체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해야 된다. 군사력이 상당히 유지돼야 된다. 그 다음에 평화로워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주변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현재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인 것이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못한다 하는 것을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한국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아주 잘 되었다고 안심을 하는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으니까 아마 김대중 씨가 자신이 이 제야 세력이라든지 야당을 지휘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 말을 많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사람 신경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지난 한 달 동안 이 애국운동 세력이 모이기만 하면은 김대중 씨 뜻한 하다가 막 끝나는 그런 식의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분이 뭔가 큰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에 대한 오인 정도가 아니라 이 착각이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흰색으로 본다든지 흰색을 빨간색으로 본다든지 이 사람의 착각은 남한과 북한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 미국한테. 북한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남한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를 사실상 독재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500만 명이 노무현 죽음에 조문을 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인 50만만 들고 일어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제는 또 끌려가면은 안기식으로 얻어맞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남한이 아니고 북한 아닙니까? 북한. 그리고 들고 일어나야 될 것은 남한이 아니고 북한 아닙니까? 이명박 씨가 독재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이 독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 씨 말 듣고 있습니다. 남한을 북한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남한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실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좀 이상합니다. 연세가 들면은 어떤 경우가 생겼냐 하면은 본색을 드러낸다고 해요. 자기가 살아온 것을 그동안 숨겨놨던 것을 저절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발막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씨의 이 망언은 일종의 초조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조감 중에 무엇이겠느냐? 저는 김대중 씨가 지난 10년 동안에 했던 일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김대중 씨가 지난 10년 동안 한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하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000년 6월에 김정일하고 만나기 위해서 비밀 회담을 하면서 돈을 줬습니다. 즉 평양 회담을 매수했어요. 매수하는 금액이 얼마나 들었냐면 약 4억 5천만 달러를 했습니다. 김정일 비자금 계좌, 해외에 있는 비자금 계좌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주었는데 그 보내준 곳이 누구냐면 국정원이 그 송금 업무를 대행했어요. 저 뱅크 오브 차이나에 있는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는데 심부름을 한 사람이 임동원 씨가 원장으로 있던 국가정보원이 돈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조성한 것은 현대그룹이 조성을 하고 현대그룹이 그 돈을 만들도록 산업은행을 시켜서 현대그룹에 부정융자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것은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군사비 또는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그중 3억 달러가 쓰였다 하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